안녕하세요. 맥심 인터그레이티드 프로덕트 코리아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최영균 이사입니다. 플라이백 컨버터의 컨티뉴어스 컨덕션 모드 및 디스컨티뉴어스 컨덕션 모드 동작에 관련한 세미나에 참석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프리젠테이션은 플라이백 컨버터의 구성, 전원 변화의 절차 및 분석, 전원 변화에 따른 인덕터의 전류, 컨티뉴어스 컨덕션 모드와 디스컨티뉴어스 컨덕션 모드의 정의, 티피컬 어플리케이션의 예와 CCM 모드, DCM 모드의 여러 가지 비교, 회로 소자들의 손실과 스트레스, CCM 모드 및 DCM 모드의 정상 상태 및 다이나믹 상태의 특성과 전체적인 맥심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파워 컨버터 디자이너와 절연 또는 비절연 플라이백 컨버터의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그리고 스위칭 파워 컨버터 내에 있는 매그네틱 컴포넌트의 옵티마이징에 관심 있는 설계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플라이백 컨버터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적은 소자로 구성된 아이솔레이티드 파워 컨버터입니다. 이 컨버터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모스 FET, 다이오드, 커플드 인덕터, 그리고 아웃풋 캐패시터로 구성된 회로입니다.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전압비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절연 및 필요한 응용 회로에 사용이 가능하고 입력 전압의 변화량이 많은 파워 컨버터의 회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컨버터는 50W 이하의 저용량 파워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도록 추천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플라이백 컨버터의 전원 변환 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플라이백 컨버터는 Q, 모스 FET의 상태에 따른 두 가지 스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스텝인 모스 FET가 턴온되는 구간, 즉 게이트 쪽의 전압이 하이로 인가되는 구간 동안에 해석을 하게 되며 이때는 V인에서부터 출발한 커런트가 인덕터, 즉 트랜스포머의 1차 측 인덕터와 FET를 통해서 그라운드로 흐르게 됩니다. 이때 커런트 에너지는 인덕터 1차 측 인덕터에 세이빙이 되게 되며 물론 로드도 아웃풋 캐패시터에 충전되어 있는 전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인 FET가 턴 오프되는 구간, 즉 게이트 쪽에 낮은 전압이 인가되는 구간 동안에는 1차 측에 흐르는 커런트에 의해서 유기된 2차 측의 인덕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며 이 전류는 다이오드를 통해 아웃풋 캐패시터의 충전 그리고 로드에 전원을 공급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아웃풋 캐패시터에 충전된 전하가 로드에 공급되기도 합니다. 이 장에서는 전장에서 살펴본 플라이백 컨버터의 투 스텝 동작의 기본을 둔 컨티뉴어스 컨덕터 모드의 동작 원리 및 이때의 인덕터 커런트에 대한 설명을 시간축을 기준으로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FET가 턴 온 되는 구간 동안에 즉 게이트에 하이 전압이 인가된 구간 동안 V인을 통하여 1차 측 인덕터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물론 이때에 앞장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아웃풋 캐패시터에 충전되어 있는 전하가 로드에 전류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 구간 동안에는 1차 측 인덕터에는 전류가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며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기울기의 값은 입력 전압의 비례를 하게 되고 1차 측 인덕터의 인덕턴스 값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구간인 모스 FET가 턴 오프되는 구간, 즉 모스 FET 게이트에 로우 전압이 인가되는 구간 동안에는 2차 측 인덕터에 전류가 유기가 되게 되고 이 구간 동안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며 전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구간 동안에 아웃풋 캐패시터는 충전이 되게 되며 물론 로드에도 전류가 공급이 되게 됩니다.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며 감소하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출력 전압에 비례하고 그리고 2차 측 인덕터의 인덕턴스 값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FET가 턴 온 그리고 턴 오프를 반복하는 한 사이클 동안, 즉 스위칭 주파수의 주기에 해당되는 TS 구간 동안에 인덕터의 커런트는 절대 제로, 즉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는 구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한 주기 동안에 인덕터의 커런트가 모두 방전되는 구간이 없는, 즉 0보다 큰 인덕터 커런트를 유지하는 이런 모드를 Continuous Conduction 모드라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전장에서 살펴본 플라이백 컨버터의 CCM 모드가 아닌, 즉 Continuous Conduction 모드가 아닌 Discontinuous Conduction 모드, 즉 DCM 모드로 동작할 때의 인덕터 커런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CM 모드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DCM 모드에서도 FET의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 모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FET가 턴 온 되는 구간, 즉 1차 측 인덕터에 커런트가 흘러 FET를 통해 그라운드로 흘러가는 구간 동안에는 CCM 모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며 커런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의 기울기는 입력 전압에 비례하고 1차 측 인덕터의 인덕턴스인 LP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모스 FET가 턴 오프되는 구간, 게이트의 전압이 로우로 유지되는 구간 동안에는 2차 측 인덕터의 커런트가 유기가 되게 되며 이때에는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며 감소하게 됩니다. 이 기울기는 출력 전압에 비례하고 2차 측 인덕터의 인덕턴스 값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 모든 인덕터의 커런트가 아웃풋 캐패시터 또는 아웃풋 로드에 전달이 되게 되면 커런트는 제로에 도착하게 되고 이때에 인덕터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다 방출이 돼서 제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모든 인덕터의 커런트가 제로가 되는 상태가 존재하는 상태로 동작하는 모드를 Discontinuous Conduction 모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TS, 즉 스위칭 주파수의 주기 구간 동안에는 총 3가지의 구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모스 FET가 턴 온 되는 구간, 듀티 D 구간과 모스 FET가 오프되지만 커런트가 존재하는 구간, 그리고 커런트가 모두 방전되어 제로 인덕터의 모든 에너지가 방출된 제로인 구간, 이렇게 3가지 구간으로 존재를 하게끔 됩니다. 이 장에서는 CCM과 DCM 모드의 인덕터 커런트 파형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은 시간축에 2개의 파형을 표현하였습니다. 녹색 선은 Continuous Conduction 모드에서의 커런트 파형을 표현하였고, 갈색 선은 Discontinuous 모드의 커런트 파형을 표현하였습니다. 만약에 같은 듀티 구간을 가지고 있는 CCM 모드와 DCM 모드의 커런트 파형을 표현하면 기울기가 Discontinuous 모드의 커런트의 기울기가 CCM 모드에서의 커런트의 기울기보다 크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스 FET가 오프되는 턴 오프 구간, 즉 인덕터의 커런트, 2차 측의 인덕터 커런트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보시면 Continuous Conduction 모드에서는 모든 에너지가 그라운드가 되는, 즉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는 구간이 없는 반면에 Discontinuous 모드에서는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는
즉 에너지가 모두 제로인, 인덕터의 에너지가 제로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 FET가 턴 오프되어 있는 구간 동안의 시간은 디스컨티뉴스 모드의 커런트 방출 시간 더하기 에너지가 모두 방출된 에너지 제로인 구간을 합한 것과 컨티뉴스 모드에서의 에너지 방출 시간이 같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두 동작 모드의 설계 비교 및 구현된 모습의 비교를 위해서 티피컬 어플리케이션의 예를 살펴보게 됩니다. 화면의 회로는 유니버셜 인풋 볼테이지로 구성된 오프라인 파워 서플라이 회로의 예입니다. 회로의 구조는 인풋과 아웃풋이 연결이 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즉 인풋의 뉴트럴과 출력 전압의 레퍼런스가 서로 같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아웃풋의 전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된 Non-Isolated Power이 한 예입니다. 출력 전압은 1A에 12V 또는 15V 정도의 출력을 낼 수 있는 회로입니다. 이 회로의 예를 가지고 실제 적용하면서 CCM 모드와 DCM 모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앞장에서 설명된 기본 회로를 이용을 하여 실질적으로 DCM 모드와 CCM 모드의 회로의 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M 모드와 DCM 모드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출력 전압과 입력 전압이 같은 조건 그리고 GTB가 같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조건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같은 GTB를 유지하기 위해서 CCM과 DCM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CCM 모드에서의 인덕턴스 값, 1차 측의 인덕턴스 값과 2차 측의 인덕턴스 값, 그리고 디스컨티뉴스 모드에서의 1차 측의 인덕턴스 값과 2차 측의 인덕턴스 값이 서로 틀린 값을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컨티뉴스 모드에서는 인덕턴스 값이 디스컨티뉴스 모드에서의 인덕턴스 값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컨티뉴스 모드에서의 인덕턴스 값이 크고 디스컨티뉴스 모드에서의 인덕턴스 값이 작은 것을 사용함으로써 여기에 의해서 각각의 흐르는 커런트의 변화가 각각 모드에서의 커런트가 차이가 발생이 되며 CCM 모드에서의 커런트 피크 값은 디스컨티뉴스 모드에서의 커런트의 피크 값보다 항상 작은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물론 1차 측과 2차 측의 피크 커런트도 동일하게 CCM 모드의 피크 커런트 값이 작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인덕터의 커런트의 변화량은 인덕턴스 값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인덕턴스 값이 큰 값일수록 피크 커런트 값은 작게 됩니다. 그리고 RMS 커런트 값도 피크 커런트 값에 비례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CCM 모드에서의 RMS 값은 DCM 모드에서의 RMS 값보다 항상 작게 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설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트랜스포머를 설계하게 되면 항상 CCM 모드에서의 트랜스포머는 DCM의 트랜스포머보다는 항상 작게 됩니다. 이유는 트랜스포머의 사이즈는 커런트에 의해서 많은 좌우를 하게 되는데 CCM 모드의 커런트 값이 항상 작기 때문에
트랜스포머의 사이즈는 작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웃풋 캐패시터의 용량 값은 아웃풋 리플 볼테이지의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여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아웃풋 볼테이지 리플 값을 기준으로 아웃풋 캐패시터의 값을 정의하여만 하고 인풋 캐패시터의 경우는 시스템의 홀딩 타임과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홀딩 타임을 원할 경우에는 큰 인풋 캐패시터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 장과 다음 장에서는 CCM 모드와 DCM 모드의 정상 상태에서의 특성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에 설명한 티피컬 어플리케이션의 회로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CCM 모드와 DCM 모드에서의 정상 상태의 특성을 비교를 하면은 첫 번째 공식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CCM 모드의 아웃풋 전압은 인풋 전압과 트랜스포머의 턴수 B 그리고 듀티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DCM 모드의 경우는 아웃풋 전압을 결정하는 팩터로 트랜스포머의 턴수, 그 다음에 인풋 전압, 듀티비 이외에도 D2라는 다른 팩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D2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회로 상수 K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K는 로드의 임피던스에 반비례하고 스위칭 주파수의 주기에 반비례하며 2차 측 인덕터의 인덕턴스 값에 비례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시다시피 아웃풋 전압값은 로드에 의해서도 변화를 하게끔 됩니다. 하여 만약에 우리가 동일한 아웃풋을 원한다면은 CCM 모드에서의 듀티비와 DCM 모드에서의 듀티비는 차이가 나게끔 됩니다. 두 모드 간의 피크 커런트와 스트레스는 화면에서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CCM 모드, 플라이백 컨버터의 CCM 모드든 DCM 모드든 FET와 다이오드가 일정한 전류와 전압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모스 FET의 경우는 전압의 스트레스와 전류의 스트레스를 아래와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인풋 조건과 동일한 출력 조건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FET에 의한 전압 스트레스는 같습니다. 하지만 CCM 모드의 경우 피크 커런트 및 RSM 커런트가 DCM 모드의 경우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커런트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게 됩니다. 또한 2차 측에 사용된 렉티파이어 다이오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 출력 전압을 제공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전압 스트레스는 같습니다. 하지만 피크 커런트가 CCM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이것에 의한 스트레스도 훨씬 더 작게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RSM 커런트에 대한 회로 스트레스 또는 회로의 로스를 살펴보면 RSM 커런트의 경우 DCM의 모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한 로스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DCM의 경우 피크 커런트, 즉 피크 커런트가 크다라는 얘기는 인덕터에서 커런트의 변화량, 즉 미니멈 커런트에서 피크 커런트까지의 변화량 자체가 크다라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하여 이것에 의한 다른 매그네틱 커플링 또는 이 커런트 변화량에 의한 매그네틱 영향을 더 DCM 모드에서 크게 작용을 하게끔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DCM에서의 로스는 항상 CCM 모드에서의 로스보다 크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두 모드의 다이나믹 특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출력 전압은 기본적으로 듀티에 의해서 교정이 되게 됩니다. CCM 모드든 DCM 모드든
듀티를 가변함으로써 아웃풋 전압을 조절하게끔 됩니다. 이것은 출력 전압을 모니터링하는 크로스드 루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실제로 측정된 출력 전압과 아웃풋의 기대치에 대한 오차를 계속적으로 보정하도록 듀티비를 조절하게끔 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테이블상에서 보듯이 이런 보정 절차를 아웃풋 볼테이지 조절을 위한 전달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CCM 모드의 전달 함수의 경우 DCM 모드의 전달 함수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보여줍니다. 이유는 DCM 모드의 경우는 한 사이클이 끝나는 때에 모든 인덕터의 에너지를 디스차징하고 에너지가 제로된 상태에서 다시 출발을 하게끔 됩니다. 하여 매 사이클 동안 한 이니셜 상태에 갔다가 다시 동작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지만 CCM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CCM의 경우는 인덕터의 에너지가 세이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야 돼서 복잡한 전달 함수를 가지게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그래프는 다이나믹 특성을 보여주기 위한 보대 플롯입니다. 붉은색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DCM, 즉 Discontinuous Conduction 모드에서의 보대 플롯입니다. 게인이 유닛 게인이 되는 지점에서의 페이스 마진이 일정 주파수 이상에서 DCM 모드의 경우는 일정한 페이스 마진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CCM 모드의 경우는 유닛 게인이 되는 지점의 페이스 마진이 계속 하이 주파수에서도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 프리퀀시 대에서도 페이스 마진 자체가 계속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CCM 모드에서는 복잡한 전달 함수에 의해서 라이트 하프 플랜의 제로가 생기게 되며 이 라이트 하프 플랜의 제로는 CCM 모드에서 아웃풋을 조절해주는 클로스드 루프의 밴드위스를 제한하게끔 됩니다. 이 장에서는 앞장에서 설명된 라이트 하프 플랜 제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표현되어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그래프는 컨티뉴스 모드에서의 1차 측 인덕터에 흐르는 커런트의 변화량을 표현한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위칭이 오프되기 이전에 일정한 양의 에너지 게인을 갖게 됩니다. 이 에너지 게인은 스위치가 오프되는 지점을 피드백 받아 다시 스위치를 듀티비를 설정해 줄 때의 시간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걸로 요 분홍색 부분이 항상 더 많은 에너지를 포함하게끔 됩니다. 하고 2차 측에 스위치가 오프되는 지점에서 커런트가 감소를 시작하게끔 되는데 이때 2차 측에 발생된 에너지의 손실분 이 손실분 자체가 1차 측의 에너지 게인보다는 항상 차이를 보이게끔 됩니다. 하여 듀티 사이클에 의한 로스, 즉 2차 측에 발생된 로스는 1차 측에 생기는 에너지 게인보다는 항상 크게끔 됩니다. 하여 순간적으로 이런 로스와 게인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이 차이가 아웃풋 쪽에서는 전압의 드롭으로 발생이 되게끔 됩니다. 하지만 컨티뉴스하게 오랜 시간 동안의 동작, 즉 이런 사이클이 여러 번 반복되게 되면은 AC/DC 컨버터는 즉 플라이백 컨버터는 듀티, 즉 아웃풋 듀티를 보상하게끔 돼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타겟 아웃풋을 유지하게끔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커런트 게인과 로스의 차이에 의해서 아웃풋을 정밀하게 조절해주는 루프에 제한을 가하게 되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아웃풋을 보정하기 위한 밴드위스를 제한하게끔 됩니다.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서는 CCM 모드와 DCM 모드의 사용이 가능한 맥심의 플라이백 컨버터의 솔루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맥스 17499는 DC-DC 컨버터, DC-DC 파워 서플라이의 컨버터로 적합하고, 맥스 17500은 유니버셜 인풋 레인지의 오프라인 AC-DC 컨버터로 적합합니다. 두 IC 모두 커런트 모드 PWM 컨버터로 스위칭 주파수의 변경이 가능하며 절연, 비절연 출력 구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들은 정밀한 기준 전압, 넓은 입력 범위, 적은 스타트업 커런트 등이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회로 구성 시 보다 나은 특성을 제공하게끔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맥스 17499와 맥스 17500의 아이솔레이티드 파워 서플라이의 티피컬 회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로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작은 익스터널 컴포넌트의 수로 원하는 아이솔레이티드 파워 서플라이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미나의 내용을 서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플라이백 컨버터의 기본 동작을 설명하였습니다. CCM과 DCM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응용 회로에서의 정상 상태에서의 CCM과 DCM 모드 동작을 비교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특성 및 라이트애플 플랜 제로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심의 플라이백 컨버터인 맥스 17499와 맥스 17500을 소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플라이백 컨버터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